다른 거는 이제 약간 수소 관련주? 네. 수소 많이 언급하시긴 네, 하더라고요. 왜냐면은 우리나라에서 지금 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수소잖아요. 네, 그리고 정책 발표도 앞으로 계속 나올 거고요. 지금 지자체마다 수소 도시를 만들려고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이제 수소 충전소도 앞으로 더 많이 보시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앞으로 배 선박 같은 경우도 수소 연료 전지로 교체가 될 걸로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제 환경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수소가 진짜 친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네. 진짜로. 왜냐면 전기차 같은 경우는 화학 그 발전소에서 또 만드는 네. 것도 있고 전기를. 네네. 그렇구나. 근데 수소도 음. 기술이 더 발전돼야지 아, 이제 좀 친환경적이라고 볼 수 음. 있는 거고요. 지금은 뭐 이제 그레이 수소 음, 수준이죠. 음, 네, 그레이 수소, 뭐 그린 수소, 블루 수소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그레이 수소는 이제 예를 들면 천연가스를 개질한다거나 뭐 석탄을 뭐 갈탄 뭐 이런 걸 개질을 해서 만드는 수소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많이 이제 듣던 거는 뭐 이걸 태양광으로 물을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풍력으로 뭐 전기분해해서 수소를 만들고, 요거는 아직까지 상용화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 연구 진행 중에 있고요. 그나마 좀 가까운 건 뭐 이제 원자력 에너지를 가지고 수소를 만드는 거는 조금 가능할 것 같아요. 근시일 내에.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원자력에 이제 반대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요 기술이 발전이 되려면 일단은 그레이 수소라도 일단은 써서 확장을 시켜야지 발전이 오기 때문에 국가에서도 아마 그런 식으로 지금 로드맵을 잡고 있는 거고요. 지금 이제 항구 도시 가보면 LNG 배들. 네, LNG 그 저장소를 굉장히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저장을 해서 수소로 변환을 해서 이제 배에다 공급을 해준다든지, 아니면 수소 연료 전지를 돌려서 전기를 만든다든지, 그런 식으로 가려고 지금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밀고 있거든요. 네네. 그 수소 도시를 네. 막 하려고 하는 거는 네네. 그것도 친환경적인 이슈에서 네네. 비롯되는 건가요? 친환경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당장은 친환경은 아니죠, 사실. 당장은 친환경이 아니고, 이제 경제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떤 걸 새롭게 만들어서 그거를 이제 흐름을 만들었을 때 사람들이 고용도 창출되고 돈도 돌고 그런 거잖아요. 좀 그런 의미도 저는 크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꼭 친환경만 이제 가지고는 해석할 수는 없죠, 사실. 네. 그러니까 이게 지역에 있는 도시들이 어떻게 보면 새로운 모멘텀을 얻기 네네네. 위해서 수소를 택하는 네, 거군요. 네네. 그럼 이쪽 수소를 만약에 주목한다 했을 때 네네. 좀 잘하고 있는 기업은 뭐예요? 뭐 여러 가지 회사들이 있어요. 뭐 수소 관련주로는 수소 연료 전지를 통해서 발전소에 지금 납품하고 있는 회사는 두산 퓨어셀이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비슷한 회사로는 또 범한 퓨어셀이라고 있어요. 이 회사는 좀 독특한 게 잠수함에 들어가는 이제 수소 연료 전지를 만들고 있거든요. 네. 이 회사가 지금 이 기술을 바탕으로 이제 이 선박에도 수소 연료 전지 교체 수요를 지금 예측하면서 지금 개발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압축기가 있어요. 이게 이제 수소 충전소에 들어가는 부품의 50% 정도를 차지하거든요.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품이죠. 그거를 이제 범한 퓨어셀이 잘 만들고 있습니다. 상장한 지 얼마 안 돼서 사실 이 회사의 가치가 얼마가 될까라고 예측하기는 어렵지만, 그래도 뭐 앞으로 좀 수소 관련주로서 좀 유망한 기업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 같은 경우는 지금 보니까 네네. 고점 대비해서 한 반토막은 났네요. 두산 퓨어셀은 아무래도 수소 관련주들이 좀 조정이 있었어요. 네, 왜냐면 당장 이게 이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2차 전지보다는 네네, 조금 2차 더 먼 전지보다는 미래 네, 같은 맞습니다. 느낌이 있어서. 네, 근데 이게 또 기회일 수도 있는 거니까 네네. 공부를 해서 확신이 네. 생기면 그렇죠. 이것도 미래를 보고 모아가면 괜찮겠네요. 네네. 지금 보니까 시총도 크고. 그러니까 두산 퓨어셀보다 저는 범한 퓨어셀을 좋게 보고 있습니다. 네. 시총도 아직 그렇게 크게 안 크고요. 그 다음에 뭐 정치 하시는 분들도 요즘에 왔다 갔다 하시더라고요. 그렇구나. 범한 퓨어셀이요. 네.
범한 퓨어스. 지금 조정이 좀 와가지고 조정. 가격은 뭐 상당히 좋은 가격대입니다. 네. 그래도 뭐 영업이익이 뭐 이런 매출도 계속 늘고 있고 네. 영업이익도 마이너스가 아니네요. 네. 늘고 있네요. 네, 계속 늘 거예요. 왜냐면 어. 수소 충전소는 또 계속 늘어날 거니까요. 그러네요. EPS도 잘 늘고 있고. 이것도 끝나고 네. 오늘 되게 처음 들어보는 기업들을 네. 많이 알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공부할 거리가 생겨가지고 되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러면요, 네네. 내용님 2차 전지를 좀 언급해 주셨긴 했는데 네네네. 우리나라 또 하면 대표는 또 반도체잖아요. 네, 반도체죠. 그래서 삼성전자를 좀 네. 안 여쭤볼 수가 없을 것 같은데 네네네. 거의 뭐 국민의 10명 중에 7, 8분이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제 주변에도 많습니다. 어. 삼성전자 들어가시는 분 많이 있는데 네. 제가 요즘에 이제 뭐 지인분들한테만 그런 얘기를 들어요. 지금 뭐 저평가는 맞는 이야기인데 이 지금 반도체 섹터가 살아나려면 시간이 걸린다. 시간을 기다리실 수 있으면 들어가고 천천히 들어가셔도 되고 기다리시기 어려우시다면 이번 연도에는 별로 추천드리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드리고 있거든요. 업황이 너무 안 좋은 거죠. 그렇죠. 아무래도. 네. 왜냐하면 지금 어저께인가 엊그저께 애플에서 이제 스마트폰, 아이폰, 맞아요. 네, 아이폰 증산 안 철회한다고 한다고. 그랬잖아요. 맞아요. 네. 그게 다 이제 중국에서 지금 아무래도 성장률이 떨어지고 아무래도 중국 국민들도 돈벌이가 좀 나빠지다 보니까 수요가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렇게 된다면 반도체 수요도 아무래도 떨어질 수밖에 없죠. 더군다나 삼성전자 지금 재고가 너무 많아요. 네, 쌓이고 있어요. 재고가 쌓이고 있기 때문에 이 재고가 해소되지 않는 이상은 아무래도 주가에도 영향이 있겠죠. 그러면은 올해까지는 좀 그렇다고 했었는데 내년에는 괜찮나요? 만약에 내년 상반기쯤에 어. 이 뭐 DDR5라든지 이제 새로운 신기술이 적용된 반도체 수요가 생긴다면은 방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제일 먼저 투자가 이루어지는 게 데이터 센터잖아요. 네. 네, 데이터 센터에서는 돈이 들더라도 효율이 높으면 바꿔요, 무조건. 네. 왜냐면 얘네들은 전기를 어마어마하게 먹기 때문에 전기 요금을 조금 줄이면 그게 더 남는 거거든요. 그리고 속도가 더 높고 빠르고. 예. 그러니까 얘네는 뭐 DDR4, DDR5 바뀐다. 그러면 거의 무조건 바꿀 거예요. 예, 교체 수요가 제일 빨리 일어나겠죠. 네. 그 다음에 뭐 PC, 스마트폰으로 갈 거고요. 그런 식으로 DDR5가 이제 교체 주기가 빨리 일어나면 아마 반도체 쪽 업황 자체 분위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몇몇 그 반도체 애널리스트 분들이 네네. 그 이렇게 나오셔서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지금부터 네네. 좀 길게 보고 1년, 2년 네네. 보고 모아가면 또 괜찮을 것 네네. 같다고 하시는데 네네. 그런 의견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1, 2년 보고 모아가는 건 저도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세요? 네. 그럼 내년 말 정도에는 네. 조금 이렇게 주가도 올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 거예요? 주가가 올라갈지는 모르겠지만요. 일단은 상황을 봐야 되니까요. 예. 교체 수요를 봐야 되니까요. 근데 그 전까지는 어느 정도의 박스권에 머물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런 점으로 봤을 때 뭐 좀 모아갈 수 있는 타이밍은 내년 상반기쯤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제 주변 지인들한테는 이번 연도엔 반도체 섹터 쳐다도 보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렇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매크로 이슈나 네네. 또 산업의 그런 수요 네. 이런 입장에서 이제 삼성전자를 본 거고 네네. 삼성전자 자체의 네네. 그 내적 역량, 네네. 경쟁력 이런 게 떨어져가지고 네. 주가가 이렇게 떨어졌다고 보기는 힘든 걸까요? 경쟁에서 약간 밀린 부분도 분명히 있어요. 있어요. 네, 왜냐하면 TSMC랑 지금 네. 파운드리 경쟁을 하고 있는데 이제 삼성전자에서 야심차게 3나노를 개발을 했고 GAA 기술을 집어넣어서 개발을 새로운 했단 말이에요. 맞아요. 근데 TSMC가 기술력으로 봤을 땐 삼성보다 조금 떨어져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메이저 업체들이 삼성전자에 안 맡기고 있다라는 거죠. 파운드리를. 떠났잖아요. 퀄컴도. 네. 엔비디아, 퀄컴 떠났죠. 네. 왜냐면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요. 기술력도 중요한데 양산 능력이 중요하잖아요. 네. 제대로 나와줄 맞아요. 수 있느냐. 그래야죠. 니네들 납기에 맞춰서 제대로 만들 수 있어? 이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지금 삼성전자는 그게 지금 불투명하다라는 거죠. 그거 수율이라는 거 네. 그게 안 좋다는 건가요? 이제 수율도 그렇고요. 아직은 뭐 좀 큰 업체가 맡겨서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온 게 있으면 괜찮은데 없잖아요. 그게. 예. 그러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메이저 업체들이
안전빵으로 TSMC에 맡겨버리는 거죠. 네. 그리고 TSMC 기술이 그렇다고 엄청 떨어지는 건 아니거든요. 네, 약간 떨어질 뿐이죠. 거기다가 뭐 가격도 맞춰준다면 TSMC에 맡길 수밖에 없고요. 그 다음에 이제 TSMC는 그러잖아요. 저희는 고객과 경쟁하지 않는다. 맞아요. 라는 철칙이 있잖아요. 근데 삼성전자는 아무래도 경쟁사들하고의 관계 때문에 뭐 애플은 삼성전자한테 잘 안 맡기잖아요. 네, 그런 이제 관계성도 있고요. 그러면은 좀 궁극적으로 네. 봤을 때 삼성이 좀 파운드리 측면에서 네, TSMC를 좀 따라잡을 수 있을 가능성은 있을까요? 아직은 없습니다. 어. 네, 왜 제가 그런 생각을 갖냐면 기술력도 물론 되게 중요해요. 되게 중요한데 물량 싸움이잖아요. 사실 반도체라는 거는. 네, 반도체라는 거는 물량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 TSMC와 삼성전자가 파운드리에서 엄청난 경쟁을 하고 있는데 사실 TSMC는 삼성전자를 그렇게 크게 견제한다고 보진 않은 것 같아요. 네, 삼성전자는 이제 크게 견제하는데 왜냐면 EU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나노 경쟁에서는 EUV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작년 기준으로는 삼성전자 EUV 장비가 한 20대 정도 선일 거예요. 근데 TSMC는 몇 대일까요? 25대. 50대입니다. 아, 그래요? 네. 두 이 장비 경쟁에서 일단 밀렸어요. 그렇구나. 더군다나 이제 삼성전자는 파운드리 말고 이제 낸드 플래시는 아직 적용이 안 되는 것 같고 메모리 반도체에 이제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죠. EUV 장비를. 그러다 보니까 20대 가지고 그게 될까 싶기도 한데 얘네들이 파운드리로 이제 못 돌리는 장비를 아마 그쪽으로 돌리게 될 것 같아요. 왜냐면 기계 몇 천억짜리 기계잖아요. 그거 그냥 세워둘 수는 없잖아요. 주문 안 들어온다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TSMC처럼 막 50대 막 집중적으로 돌리는 상황을 쉽게 이기기엔 어렵지 않을까. 네. 네. 그러니까 어떤 분이 네네. 저도 이제 어떤 책에서 네네. 본 건데 그 GAA 방식을 네네. 통해서 3나노를 생산했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TSMC는 그 핀팻. 핀팻 방식으로 핀팻 방식. 3나노를 네네. 했는데 그 2나노 때부터는 네네. TSMC가 그 GAA 방식으로 네네. 2나노 때부터는 한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약간 여기서 그 만약에 네. 삼성이 지금 3나노가 좀 안 되더라도 네네. 여기서 시행착오를 좀 네네. 겪으면 2나노 때 네. 뭔가 GA 방식으로 같이 경쟁을 할 때 그래도 한 1년, 2년 정도 노하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네네. 그게 좀 어떻게 될 수 있지 않을까. 이게 좀 그것도 좀 어려울까요? 역사를 봤을 때 네. 이제 비슷한 경우가 있었어요. 네. 예를 들면은 이제 TSMC랑 삼성전자랑 EUV 경쟁을 들어가기 전에 이제 10나노 이하부터 이제 EUV 적용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TSMC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는 7나노부터 만약에 적용을 했다. 그러면 TSMC는 그거를 적용을 좀 뒤로 밀었어요. 그 전의 방식으로 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거기서도 밀렸어요. 삼성전자가. EUV 장비 방식을 빠르게 도입했는데도 TSMC에 밀렸다는 거죠. 그렇죠. 왜냐면 그때도 지금과 비슷한 상황으로. 맞아요. 그때 네. 애플 휴대폰 네네. 그때 맞네요. 그게 재현될 수 있다. 네, 그게 재현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만큼 TSMC가 그 R&D 비용 투자도 어마어마하더라고요. 네, R&D 비용 투자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고요. 대만의 1위 기업이니까요, TSMC가. 그러니까요. 대만을 먹여 살리는 기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 삼성전자 비중보다 대만의 TSMC 비중이 훨씬 큽니다. 그러니까 국가에서도 밀어줄 수밖에 없는 거고 국민적 그런 영향도 아무래도 더 크겠죠. 그러니까 네. TSMC는 거의 신이라고 불린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그럴 수 있죠. 네, 엄청나더라고요. 뭐 TSMC. 오죽하면 중국이 대만을 침공하는 이유는 TSMC를 먹으려고 하는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오니까요. 그러니까요. 네네. 그러네요. 그럼 삼성전자가 앞으로 조금 갈 길이 좀 멀긴 하겠네요. 이게 좀 전고점을 뚫고 막 올라가려고 한다면. 네, 그렇죠. 좀 시간이 걸리는 일이 되겠죠. 뭐 장기적으로 보면 아마 올라갈 겁니다. 네. 근데 이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아무래도 쉽게 위로 올라가기는 어렵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년, 2년 충분히 좀 보면서 네네. 그래서 올해는 조금 단기 결과를 얻기에는 좀 어려울 것 같고 네네네. 네, 그렇게 보시고요.